그 오늘 몇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뭐냐면 그런 거지. 적체되어 있는 민주당. 그 민주당의 물갈이가 안 됐고 이분들은 여당 때 뽑힌 사람들이에요. 전투력이 떨어져. 전투력이 떨어져도 실력은 있어야 돼. 그런데 내가 느끼는 건 진짜로 그래요. 이게 소위 말하면 기득권 갑질입니다. 큰 틀에서 한번 봐봐봐. 최근에 어떤 국회의원들만 소란 피우는 거 있잖아요. 1년만 지나보세요. 기억도 안 남아요. 나무 위키에만 남아. 역사는 그런 거야. 근데 확실히 이런 것 같아. 그 기득권은요. 사실은 윤석열의 국민의힘과 맥이 맞닿아 있는 거예요. 서로 내통한다 이런 게 아니고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대부분의 성향은 국민의힘에서 데려가도 크게 이상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 확실히 많이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있잖아요. 노웅래 의원만 해도 전 이분하고 일면식도 없지만 어떤 사건에 연루돼 있어. 내가 노웅래라면요. 더군다나 어떤 뭐 증거 비슷한 게 나왔어. 억울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민주당에서 3사선 하신 분이잖아요. 네. 저렇게 하실 게 아니라 양보하고 당을 위해서 선당후사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참 못났다 하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이 의정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당원들과 많이 소통했거나 언론에 많이 나와서 윤석열 정부하고 진짜 제대로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그러니까 이게 의원 평가도 다르게 나왔겠지만 당원들의 시선도 달랐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박지원 원장 보세요. 만약에 박지원 원장이 그냥 진짜 그 뭐 좀 고루한 소리나 하고 윤석열 옹호한 듯한 이야기를 하면서 방송국 돌아다녔으면 이번에 출마하는 거에 대해서 당원들이 엄청나게 많은 비난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그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현역으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는데 당원들이 다 그냥 잠자코 지켜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나마 싸워주니까 제대로 싸워주니까 그래 그 선배가 나이 먹고 다시 한다는데 그냥 모른 척이라도 해야지 하고 그냥 눈 감아 주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었어 봐요. 노웅래 의원은 딱 보이잖아요. 제대로 안 싸웠으니까 제대로 일을 안 해놓으니까 당원들 지금 시선이 차가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어제 밤부터 이제 단식 농성 들어간다고 해서 어제 나 밥 안 먹어 이거 이제 시전을 하셨는데 저 시전을 하고 있는 장소가 최고위원 회의를 하는 곳이고 국회 아닙니까? 근데 저기를 저렇게 점거를 하고 누워서 이제 농성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노웅래 의원님을 한 번도 뵌 적도 없고 이쪽 유튜브에 나오지도 않는 분이시지만 한동훈이 빵봉투 소리 부스럭부스럭 할 때 우리가 얼마나 화를 내고 노웅래 의원님 편을 들어드렸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쉽습니다. 정말. 자, 노웅래 의원 그렇고 아니 억울하실 수 있어요. 진짜. 근데 4년이든 8년이든 12년이든 민주당 당원들의 음덕을 입으신 분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가? 지금 그러면 경선 탈락한 국회의원들 뭐 다 똑같이 그렇게 나오겠네? 그러니까 경선에서 여론조사나 당원들 투표까지 했는데도 그렇게 나오는 사람은 없지요, 일단은. 이수진 의원이요. 나는 이분은 절대 용서가 안 돼요. 이건 뭐냐면은 이수진 의원 이야기는 내가 거의 방송에서 말 100개 중에 99개를 참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수진 의원이 친명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이수진 전략공천 받았을 때 이수진 지역에서 준비하고 있던 새날 패널이 있었어. 가장 유력한 사람 중이기도 했지. 맞아요. 근데 당에서 전략공천으로 꽂았다? 나도 심정적으로 받아들였어. 근데 인터뷰 잡아놓고 안 나옵니다. 왜냐면 이게 제대로 안착하게끔 만들어 주고 싶었거든요. 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캠프에 똥파리들이 득식을 한 거였어요. 내가 그 비서 그 스텝 이름도 내가 깔아면 깔 수 있어요. 말하자면 이 양반이 친명이었다는 건 사실 가짜 뉴스에 가까운 이야기예요. 내가 압니다. 그 당시에 이 동으로 갔던 사람들 누군데
내가 99개를 방송으로 말을 안 했다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은 채 사실 얼마나 정청래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도와주고 힘 실어주고 다스베이다 같은 데 우리 진영의 대표 프로그램에도 많이 나가서 많이 띄워줬잖아요. 그리고 혜택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하고 비춰봤을 때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사실은 정말 많이 응원했었던 지지자들한테 진짜 비수를 꽂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나가는 거는. 그러니까 방송하다 보면 속 썩어버리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네. 다 말할 수 없는 거. 그래서 내가 이 방송 끝난 뒤에 책 쓰겠다고 한 이유가 다 포함되어 있는 스토리인데 지금 여러분 보시는 거 있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여론조사. 이게 이 여론조사 콧이 작년에 한 거예요. 10월 달에. 꽤 오래 전이긴 하지. 말하자면 진보 쪽에서 하는 정확한 여론조사라고 하는 여론조사 꽃에서도 나경원한테 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 보여주는 여론조사는 저쪽 여론조사예요. 여기서는 10% 가까운 차이가 나고 있잖아요. 9% 정도? 이런 상황에서 이수진 의원은 국회 의정활동 평가를 제대로 못 받은 거죠. 정확히 말해 내가 10%다 20%라 말을 안 했지만 예. 현실은 그런 상황에서 내가 점수를 못 받고 제가 알죠. 이게 여기가 동작갑이고 바로 옆에가 동작을인데 마을버스만 타도 거기까지 가요. 동작을이 어떤 분위기인지 안다고. 그러면 내가 활동을 잘 못해가지고 내가 컷오프 당했다 예를 들면 전략 공천주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당원들한테 미안한 거잖아요. 내가 대표 선수로 나갔는데 그러면서 다음을 노리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와, 그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이재명 대표 백현동 재판 이야기라는 거는 내가 참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거기서는 분노의 포인트가 그 꼭지 딴 겁니다. 이재명, 백현동 재판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어떻게 거짓말인지는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두루뭉실하게 이야기를 꺼내서 당대표를 공격하는 게 지금까지 모든 혜택 다 빨고 난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냐고요. 백현동 사건의 핵심이 뭔데 박근혜 정권의 지금 백현동 거기를 용도 부지 용도 변경해 갖고 뭐 진짜 식품연구원 뭐 거기 자리에다가 네. 그걸 이재명 시장이 그걸 버티니까 계속 공문을 내려보내 갖고 협박으로 느꼈다. 그거고요. 백현동 대장동 이런 데 다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특혜 준 적 없어요. 뭐가 있는 것처럼. 내가 봤을 때 팩트도 모를 거예요. 이 양반. 모르는 것 같아요. 4년 동안 잡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정치인들 왜 한번 봐봐요.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으로 국회 왔잖아요. 질문할 때 뭐가 딕션이 좋던가 아니면 팩트가 있던가. 한동훈한테 번번이 깨졌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수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이수진 의원의 그 실력에 대해서 사실 후보 시절부터 당원들의 지적이 엄청 많았습니다. 뭐 술 취한 거냐, 뭐 동네에 뭐 다른 그 뭐 찻집에 뭐 놀러 왔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그 마이크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너무 불량하다. 그래서 어떤 당원들은 그 만취 이수진이라고 막 놀리잖아요. 직관 비아냥대고. 이수진.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 동작구 이수진 때문에 비례 이수진이 피보고 있다. 이런 말까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초선이기 때문에 임기 초반에는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당원들이 볼 때마다 그런 지적을 하면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런 비슷한 사례로 드는 사람이 은수미 의원이거든요. 은수미 의원의 의정에 대한 태도는 딱 임기 시작할 때하고 임기 끝날 때하고 180도 다릅니다. 임기 시작할 때는 진짜 이수진하고 비슷했었거든요. 은수미 의원도. 근데 임기 후반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정치인이 돼가지고 겸손하고 또렷하고 굉장히 또랑또랑 투사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성남시장까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당원들도 다르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왜 당원들이 다르게 평가해야 됩니까? 그게 이런 게 있어. 본인이 친명이었고 이재명이 지켰는데 배신감 든다 이런 거잖아요. 맥락은. 페이스북으로 한번 가봤어. 이재명 대표랑 찍은 사진 한 장도 안 보이더라고. 뭐 못 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수진 이런 일이 터지면은 이 사람이 그렇게 친명 행세는 했었나라는 거를 찾아보기 위해서 사실은 들어갔어요. 근데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전에 단식 끝나고 난 다음에 처음 국회 나왔을 때 국회의원들이 막 모여서 줄 서서 막 사진 찍고 막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 사진은 이수진이 당시에는 찍었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에도 올리지를 않았더라고. 다시 확인을 해봤더니. 그래서 계속 밑으로 예전 사진을 보다 보니까
선거 운동을 할 때부터 같이 사진을 찍었던 사람들은 예를 들면 제 눈에 그렇게 보였는지는 모르겠어요. 박용진, 이낙연, 이인영, 임종석 이렇게 이제 거물급이 도와줬다라고 치면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아 이때부터 좀 친분이 있었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많이 챙겨주고 뭐 다스베이다나 이런 데에 나갔던 사진들은 모르겠어요. 제가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찾기도 힘들고 좀 왜 이렇게 아쉬운 행보가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국회의원이니까 우리는 많이 감싸주는 편으로 나갔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뒤통수를 때리고 일이 논란이 되면 나가니까 감싸주고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편이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메시지가 정말 사람을 빡치게 하더라고요. 민주당 국회의원이었던 게 맞나? 그리고 한 명 더 있죠. 지금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기자들한테 의원 평가 기준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저는 깠으면 좋겠어. 채점표를. 성적표를 깠으면 좋겠어. 근데 설명을 했어. 근데 여기서 이제 했던 말은 누군가는 하위 평가가 불가피하다. 동료 평가 거의 0점 받은 의원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군지 나왔죠, 이미. 뇌피셜인지 모르지만 김용민 PD가 했던 방송에서 동료 평가 0점. 박용진이었다고 나왔죠.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박용진이냐 이런 네. 거죠. 그러니까 동료 평가에서 0점을 받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민주당 의원이 168명이잖아요. 그러면 한 명의 의원이 167명을 채점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은 나한테 채점표가 167장이 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뭐 상임위를 성실하게 했는지 동료와의 관계는 좋았는지 내가 어떻게 그 160명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냥 상 그냥 5점 다 줍니다 그냥. 왜냐하면은 내가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박용진은 눈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너무 엉망이라는 거. 거기다가 동료 의원들끼리 같이 있는 자리에서도 굉장히 비협조적이고 불친절했다는 게 너무 티가 났지 않습니까? 지가 매를 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방송에서 뭔가 들은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돌아다니는데 모 패널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박용진한테 너 이거 동료 평가 빵점이라면서 좀 잘하지 그랬냐 그랬더니 박용진 반응이 형이나 잘하세요. 그럼 왜 빵점이 나왔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저께 이재명 대표가 한 말 중에 있어요. 도덕점 점수가 50점인데 5대 비리에 해당하면 0점으로 한다. 그러면 이 점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임기 내 대정부 질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도 15점 몇 점 있어요. 여기 저 화면에 보이는 저 몇 점 이런 게 있고 그 대정부 질의를 안 했으면 객관적 지표상 마이너스 15점.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 이걸 어떻게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만들어진다고 착각을 해. 그러니까 의정활동 수행평가의 다면평가가 점수가 또 높습니다. 반영 비율이 12%, 38% 중에 12%이기 때문에 많아요, 점수가. 어제 이재명 대표 표현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있어요. 본인의 생각과 타인의 평가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불평이 생기는 거다. 그게 자기 거랑 안 되는 거잖아. 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야 유치원 3법은 21대 국회도 아니야. 맞아요. 그게 진짜 20대 국회 때입니다. 그걸로 지금까지 유치원 3법을 우려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저 공약이행평가 방송에서 봤잖아요. 지역구 활동 못해. 서울 지역구 중에 제일 못 사는 데가 지금 8년 동안 국회의원 한 그 지역이에요. 근데 정말 화가 나는 건 박용진이 매번 선거 때마다 최다 득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용진은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자기 실력이라고. 아, 그 점수도 있어. 예. 내가 얻은 표보다 대선 때 덜 얻었으면 마이너스 감점이야. 지역구 활동이 있다고. 그게 다 포함돼 있다고. 맞아요. 대선 지선의 득표율이 점수입니다. 왜 저 지역에서 대선 때나 지선 때 유세차 안 돌리는 사람 있잖아요. 특히 대선 때 내가 비명이면. 예. 다 마이너스예요. 당대표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니들이 그렇게 만만하게 볼 대상이 아니라고. 그거 참고 있잖아. 온갖 칼을 맞으면서. 그러니까 다음에도 또 이런 문제가 안 생기려면 미리 뭐 당원 당규를 고치든지 법을 고치든지 해서 이 데이터를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당원들은 볼 수 있게끔 해야 돼. 아니면 본인만 볼 수 있게끔 본인이라도. 그 이재명 대표 사퇴하라는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미쳤어 사람들이. 이런 문제로 그러면 공천 잡음이 좀 생기면 사퇴해버리면 민주당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도 저렇게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로 하는 것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민주당도 한 12년, 16년 전에 민주당에서는 그 최고위원 회의 할 때 그 난입해가지고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점잖아졌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면 민주당 잘 될 것 같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대가리에 똥만 차 있는 사람들 하는 소리예요. 당대표를 거의 만장일치 가깝게 뽑았어. 민주당 당대표 역사상 가장 최고 득표율이에요. 그게 윤석열 심판으로 가는 우리 민심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를 대표직에서 날리잖아요. 민주당 총선 지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을 내려놨다고 쳐봐. 이 적극 지지층들이 움직이겠어요? 미쳤다고 하지? 근데 그러니까 저런 식의 주장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맞아요. 자꾸 전쟁 중에 장수를 갈아치우라고 하는데 갈아치우라고 하는 놈이 범인입니다. 내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이야기 하느냐. 지금은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2라운드라고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적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당대표가 민주당 계열이 역대 선거에서 개혁 혁신 공천을 안 한 적 있어요? 왜 이재명한테만 그래? 그리고 공천 결과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난 역대 선거 결과들을 쭉 되짚어 보면 결국에는 절반이 갈립니다. 그러니까 혁신 공천이라고 해서 20% 컷오프하고 다른 외부 영입 인사하고 뭐 그 중진들 다시 재도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절반은 신인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그 집요하고 무서운 기득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국회의원이 160명이 넘어 50명 잘라내도 30%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민주당 더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최소 70명 정도는 잘라야 혁신공천한 거야. 근데 이재명 비명 가릴 그 틈이 있을까요? 이따가 2부에서 오늘 공천된 상황, 경선 확정된 상황을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지금 뭐 몇 명 뭐 하위 20% 10% 하고 뭐 탈락된 사람 다 합쳐봐야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제 10명 겨우 넘었어요. 뭘 할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나마 오늘 희소식 하나 들렸죠. 민주당이 이성윤, 정한종 두 분을 영입하는 이건 굉장히 사태에 가까운 거다. 난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이게 윤석열이가 가만히 있어봐. 고모스하고 똑같은 건데 윤석열이를 징계했던 사람이 정한중이에요. 윤석열이가 고모스로 맞은 사람이란 말이야. 네. 그리고 윤석열 동기이자 윤석열을 제일 잘하는 이성윤 전 지검장이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이게 아마 거의 마지막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방점을 이렇게 찍으려고 계획을 다 했던 거예요. 윤석열한테는 공포의 대상들인 거예요. 이 영입 저는 엄청나게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엄청 부담스러워할 만한 인재 영입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저 정도 그 인물을 영입을 했다면 어떻게든 지역구가 됐든 비례가 됐든 어떤 방식으로든 원내에 진입을 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사실 대통령실에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이 과정은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정한중, 뭐 옛날 그 징계할 때 추미애 대표, 추미애 장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민주당은 확실하게 이번 선거를 윤석열 심판 선거로 갖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윤석열을 잘하는 사람들을 픽업한 건 맞습니다. 작은 디테일은 저는 잘 모르겠고 작은 디테일은 또 다른 논란을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간에 윤석열을 제대로 때릴 수 있는 사람들 제대로 영입했다 이렇게 보고요. 이게 이제 역대급, 메가톤급. 윤석열이 봤을 때 제일 신경 쓰일 거 아니에요. 엊그저께 인터뷰했던 노정면 앵커를 영입한다고 윤석열이 놀라겠어요?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민주당이 지금 정한중하고 이성윤 영입했다 그러면 신경 쓰이죠. 일단은 그렇죠. 신경 쓰이죠. 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훈훈한 이야기 하나만 하면 민주당이 대구 경북은 험지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민주당으로 당선된 것은 사실상 최근 20, 30년 안에 김부겸밖에 없어요. 대구에서. 그것도 이제 수성에서. 근데 이번에 재밌는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대구 경북에서 두 곳에서 경선을 한 거야.
와, 이게 진짜 진짜. 얼마나 그 대단한 일인지 잘 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광주에서 경선해서 후보자가 결정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다. 이야, 대단한 일이네요. 그게요. 그러니까 임미애 경북 도당위원장 나왔을 때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이 조금만 밀어주면 대구 그러니까 경북에서 3석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3석. 그중에 봅시다. 지금 구미을 선거구. 구미을에서는 김용건 전 의원하고요. 전 구미시장이 붙었거든요. 경선에서 박빙으로. 저 김용건 전 의원이 나오는데 저분은 진짜 의정활동 잘했던 사람이긴 해. 계란이 왔어요. 계란 유통을 농민 대표로 국회의원 된 사람이야. 서울대 나온 사람이야. 지금 우리가 생계란에 보면 도장 여러 가지 정보가 찍혀 있잖아요. 그 제도를 만든 사람이 김영건 의원이죠. 그리고 포항 남울릉 선거구 김상원 후보. 이분도 경선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속에 우리가 뭔가 저 지역을 뭐 내가 제일 싫어하는 분위기이긴 한데 뭐 경북 성주 이런 데에서 민주당 뭐 득표율이 한 20몇 %밖에 안 나오니까 뭐 싸다 이렇게 막 욕하실 것이 아니라 저는 저런 생각 들어요. 4년 또 우리가 썩힌 겁니다. 대구나 경북에 민주당에서 문재인 정부 때 조금 이렇게 그 국민들 은혜를 입은 사람들 있잖아요. 급되는 사람들. 저 지역이 스펙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역이에요. 그럴 때 4년 바까리 했다 그러면 훨씬 좋은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어쨌건 두 지역에서 경선으로 후보가 뽑혔다. 굉장히 자랑할 만한 이야기죠. 대단한 일입니다. 네. 자, 축하드리고요.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영일님, 이선호님, 건희 이름 뒤에 요거 안 붙인 걸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고 감지덕지해라. 나는 뭐야?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나 김건희한테 욕설해 본 적 없다. 여성 비하 같아서 윤석열한테는 한 달에 한두 번은 욕하죠. 저는 항상 김건희 씨 발 건강을 걱정합니다. 네. 발이 건강해야지 여러 군데로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김건희 씨 발 건강하세요. 네. 김영일님, 아까 그 이쁜 이름을 놔두고 유진초이가 어쩌네, 춘자가 어쩌네 하시길래 했단 말이라고. 네, 왜 그러시냐고. 알겠습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최범이 맞고요. 그 범을 저 정세현 장관이 그러면 최춘자구만 이렇게 돼갖고 이제 우리가 웃었던 거고요. 자, 소나무님. 꿈은 이루어진다. 올해 안에 대선의 꿈 꼭 이루면 좋겠네요. 소나무님 감사합니다. 땡큐. 저는 푸른 나무, 소나무님은 소나무. 자, 함께 갑시다님. 새날이 있어서 숨을 쉽니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땡큐.